음식 혼합에 대한 첫 번째 규칙이 있는데 바로 유기산, 구연산, 주석산, 사과산이 많은 산이 많은 게 주로 과일이죠. 초산 빼고 거의 과일에 유기산들이 많은데 이 과일과 또 전분기가 많은 감자, 고구마, 빵, 그리고 뭐가 있죠? 단호박, 밥, 국수 등등의 이런 이 복합탄수화물, 그래서 과일과 탄수화물 배합이 올바르대요, 위험하대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러분의 왜 소화기가 병이 들어서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부글부글 끓고 변비가 오고 대장 폐색이 되고 그 모든 소화기가 병드는 원인은 음식 혼합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마을에 와서 여러분 몸에 독소가 되는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소화기가 아직도 정체되고 대장 폐색이 뚫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뭐부터 점검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소화기가 지금 병들어 있고 대장 폐색이 있고 소화기가 망가져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부에서 자, 산과 전분을 함께 먹으면 소화기가 어떻게 된다? 망친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라는 최고의 영양의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병드는 이유, 특별히 소화의 생리학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음식물의 부적당한 배합으로 많은 경우에 위장 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발효가 시작이 되면서 이 안에서 부패가 되고 썩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가 더러워지기 시작해서 혈전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처럼 혈액이 끈끈한 점액질이 되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두뇌가 흐리멍텅해지고 혼란해져요. 그래서 과식을 하거나 한 끼의 식사에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물을 짬뽕으로 드시는 습관, 사실은요 하늘마을에 지금 한 20 몇 가지가 나오는 건 좋은 식사법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의 식성이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오이를 드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당근을 드실 수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하게 음식물을 내지만 여러분들은 그중에서 골라 드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식성으로 드실 때는 서너 가지만 단순하게 드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다고 여기 20 몇 가지를 다 섭렵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부패 식당은요 여러분의 장기를 부패하는 이 식사법으로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뷔페가 부패 식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과식을 하거나 한자로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 네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으면 암이 돼요. 그리고 한 끼의 식사에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물을 먹는 습관이 바로 여러분이 음식물 먹고 나면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돼서 트림하고 신물이 올라오고 이런 소화불량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섬세한 소화기관이 심각하게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위장이 거부하는 건 신물이 올라가면 이제 그만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원인에서 결과까지 따져보도록 우리 두뇌의 호소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랬죠. 멍청한 녀석이 먹기도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래요. 많이 먹으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뇌혈관이 막히니까. 그래서 지금 뇌동맥류 있고 뇌혈관이 막히신 분들은 더더욱이 소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대장 폐색이 빨리 뚫려야 뇌혈관도 뚫리니까. 먹는 음식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제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저도 꿀꿀인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식사하실 때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보면 제가 가면 음식물을 다 흐트르십니다. 아니면 이제 조금 적어 보이게 하시려고 산으로처럼 위처럼 막 쌓으시거나 아니면 밋밋하게 납작하게 흩으십니다. 아니면 그 전에 입에 절반은 막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보면 와 엘렌 화이트의 얘기하기를 우리가 먹는 한 끼에 우리가 평생 70만 톤의 음식을 먹는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과식하는 분들 대개 암 환자분들은 과식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70만 톤보다 한 80만 톤? 그 정도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바퀴 휙 돌면 모두가 다 저의 2배 이상은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와, 이렇게 드시고 이걸 어떻게 소화를 시키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고구마 한 개 먹으면 밥을 못 먹어요. 아예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소화들을 시키시지? 고구마 2개에다가 현미밥은 현미밥대로 드시고
예, 다 갑자기 고개들을 왜 작아지실까? 와, 이래서 다들 이게 소화기가 정체돼 있으시구나. 이래서 대장 폐색이 됐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먹은 음식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또 온갖 짬뽕으로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를 이 한 입에 넣고 그냥 아작아작 짬뽕으로 다 씹으세요. 그래서 한번 저작 활동을 할 때 한 가지 음식만 드세요. 예, 브로콜리 다 씻고 넘기고 양배추 다 씻고 넘기고 다른 게 들어오고. 이 부적절한 배합이 얼마나 많은 그 소화기를 망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달갑지 않은 징조들이 경고를 하지만 예,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트림이 나고 신물이 올라오고 예, 온갖 예, 달갑지 않은 징조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삐우 주인님 제발 이렇게 먹으면 소화기 다 망가져요 하고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소용이 없어요. 죽도록 우리의 소화기를 혹사시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고통당하는 길밖에 없대요. 그래서 대신 질병이 건강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이제부터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이제 몸에 문제가 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일과 탄수화물의 배합에 대한 이 배합입니다. 유기산이 특별히요 이렇게 이 시트러스 프루트, 이 감귤류, 신 종류의 과일들과 토마토나 여기 베리 계열들, 오렌지, 시트러스 종류들, 예, 그다음에 파인애플 그리고 사과, 예, 사과산이 특별히 많죠. 주석산, 구연산들이 다 많은 포도, 예, 포도산들. 이런 산이 많은 음식과 이 전분기가 많은 복합 탄수화물이 배합이 되면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 과일류에 많은 약산성이 침에 있는 전분 소화 효소인 아밀라제의 일종인 푸티알린이 벌써 제가 이제 과일 얘기하니까 제 여기서는 침이 쭉 여기 이하선에서 분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침이 지금 안 나오세요? 예, 요 침이 안 나오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아밀라제의 전분 소화 효소의 하나인 아밀라제의 일부인 푸티알린을 파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공부를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분 소화 요소인 푸티알린이 파괴가 되면 물론 이런 탄수화물 소화가 안 되겠죠. 소화 요소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생리학자 스틸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물이 혼합되어 있을 때 처음 소화될 때부터 산성이면 침에 의한 전분의 가수분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 참 어렵게 표현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식물이 여러 가지가 혼합이 돼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유기산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 처음 소화될 때부터 이미 산성으로 소화가 되기 시작하면 침에 의해서 푸티알린이 전분 소화 요소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이 조금 어렵습니다. 생리학자이자 영양화학 전문으로 이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자꾸 씹어서 여러분들에게 소화를 좀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되게 여러분 아침에 이제 바쁜 현대인들이 시리얼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켈록 박사가 대장암 환자들을 뭘로 고쳤냐면 곡류 껍질, 비타민 B12가 살아있는 시리얼로 이제 대장 환자를 많이 고쳤어요. 그런데 되게 아침에 이 시리얼을 먹을 때 과일하고 같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빵하고 과일을 먹거나 시리얼하고 과일을 먹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리얼과 과일을 같이 먹으면 온갖 이 안에서 부패가 일어나고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죠?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전분을 먹기 전에, 먹기 후에, 먹기 전에, 먹을 때 같이. 먹기 전에 신과일을 유기산이 많은 과일을 먼저 먹으면 장애가 없어져요. 소화기가 가스가 안 차요. 화학작용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에서 소화되지 않은 이 전분이 탄수화물이 췌장액으로 소화돼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아주 만족할 정도로 연동운동을 충분히 주물러줘서 소화가 잘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럴지라도 침으로 많이 씹어서 저작 활동을 많이 해서 소화를 시키면 다른 소화에게 할 일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더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에 오셔서 식사하실 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보통은 입안에 넣고 한 3-4번 우물우물 하다가 꾹 넘기고 또 다른 거 먹고 또 한 3-4번 하고 꾹 넘기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분 소화 요소가 나올 새가 없어요. 푸티아제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소화제, 프로테아제, 지방 소화제, 리파아제가 나올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그냥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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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떡 이래요. 근데 가장 좋은 그 씹는 횟수는 몇 번이죠? 30번 정도는 씹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저작근이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얍상하신 분들을 보면 저작을 거의 안 하세요. 그래서 저작근이 좀 나올 정도로 30분 정도 씹어야 완전한 소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기만 해도 가자마 시조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꼭꼭 씹어 먹기만 해도 여러분의 소화기는 다 살아나요. 소화 효소가 나오면 여러분이 치료시키는데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시는 분들은 저작 운동을 또 하셔야 돼요. 오늘 운동하셨어요? 그러면 네, 숨쉬기 운동만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 안에서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마시고 저작 운동이 식사 때 가장 중요한 운동. 식사하실 때 여러분 운동하실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뭐 러닝하고 워킹하고 이게 아니고 어떤 운동 하실 수 있죠? 한번 해볼까요? 꼭꼭 씹어 먹자 맛있는 밥 반찬. 아셨죠? 식사하실 때 운동입니다, 이게. 식사하실 때도 저작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틀리하셔서 못 하신다고요? 그래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일대만으로 희석된 이 옥살릭 산의 성분이 푸티알린의 작용을 완전히 중지시킬 수가 있어서 유기산하고 복합탄수화물을 배합하실 때는 반드시 같이 섞어서 과일하고 밥, 과일하고 빵, 과일하고 뭐 감자, 과일하고 단호박 이렇게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셔야 된다고요? 뭐부터? 과일 먼저 반드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과일의 유기산 말고도 초산도 그렇습니다. 식초를 쓰실 때도 하나나 두 개의 작은 수저의 식초에는 치매 소화를 완전히 중지시킬 수 있을 만큼의 이 초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유기산도, 그래서 식초산도 마찬가지고 토마토, 베리, 오렌지, 그레이프루트, 레몬, 라임, 파인애플, 신사과 다 이 시트러스 프루트이죠. 신, 포도, 다른 과일들의 유기산, 주석산, 구연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 과일의 산은 침샘에서 나오는 이 전분 소화 요소인 푸티알린을 파괴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전분하고 같이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소화가 완전히 중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셔서 여러분들이 소화기가 망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러면 담석결석도 많이 생깁니다. 식사법이 잘못돼도. 자, 하버드 대학의 퍼시아우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식사 때 유기산이 많은 오렌지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식사하기 적어도 15분에서 30분 전에 오렌지를 미리 먹음으로, 후에 먹음으로 꼭 과일을 디저트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꼭 밥을 드시고 마지막에 디저트 가져왔나 하고 과일을 거기다 또 짬뽕으로 사과하고 포도하고 메론하고 다 가져와셔서 디저트로 드시니까 먹은 게 다 술이 돼요. 발효돼요. 부패돼요. 가스가 차요. 방구 뿡뿡뿡 하고 나오고. 방구 낀다는 건 소화기가 지금 가스가 확 많이 차 있다는 거는 여기 안에서 부패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리밥 먹으면 이제 방구 나온다고요? 여러분 방구 나오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가스가 차는 거예요. 맹장 수술했을 때만 방구 나와야 이제 그다음부터 식사하실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식사와 전분기와 탄수화물과 산의 배합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 전분을 먼저 드시는 게 좋다. 아니죠. 산을 먼저 드시는 게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식사 적어도 1시간 안에 드시는 것은 간식이 아닙니다. 적어도. 식사 시간을 총 1시간 안에 드시는 건 간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식사하기 적어도 15분에서 20분 또는 30분 전에 과일을 먼저 먹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음식물 배합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성이나 약산성도 전분 소화효소 푸티알린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이 푸티알린이 없이는 침이 전분을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산과 전분 혼합은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소화될 수 없다는 첫 번째 규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 영양의학에 대해서도 아프면서 처음으로 접하시게 되고, 소화의 생리학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내 식욕대로 먹으면 되지, 뭐 입안에 들어가면 뭐 위장 안에 들어가면 다 섞이는 거지, 뭘 그걸 한 번은 당뇨 때문에 이 상체, 여기 상체 이하는 다 절단해야 되는 이 당뇨 환자가 왔어요. 당뇨가 너무 심각해서 여기 들어오기 이미 그 전에 요 상체 이후로 빨리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해진다. 이런 진단을 받고 왔는데, 특별히 가지야마 시조에 박사의 법칙처럼 당뇨 환자는요,
지방을 안 먹는 동물성 지방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되지만 아무리 동물성 지방을 안 먹어도 견과류 같은 식물성 지방산을 먹는다고 해도 저녁에 드시면 위험해요. 저녁에는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많이 쓰죠. 견과류는. 그런데 이 친구는 맨날 울고 식사법을 알려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위에 들어가면 다 짬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뭐 먹으면 어떠냐고 밥하고 반찬하고 막 섞어서 어차피 안에 들어가면 다 짬뽕이 되는데 이걸 왜 굳이 가려야 하느냐라는 이 무지한 얘기를 하는데 인체 영양학을 진지하게 연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당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음식물이 그냥 짬뽕으로 어떻게 먹어도 나는 돌덩어리도 소화시킬 수 있다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돌덩어리 소화시키느라고 말기가 암이 돼서 오시는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지와 선입관에 기초하거나 편협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 혼합에 대한 첫 번째 규칙은 유기산이 많은 과일과 복합탄수화물, 전분기가 많은 탄수화물은 섞어 먹는다? 같이 먹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반드시 과일 먼저 드시는 게. 그래서 음식 혼합에 대한 첫 번째 규칙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산과 전분은 혼합하여 먹지 않는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가스가 가장 많이 차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요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화기가 다 망가져요.